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뭐 십성을 나간다든지, 십성, 12운성, 12신살, 지장간. 그러니까 지장간을 살펴도 천간의 에너지가 그대로, 그쵸? 지장간의 지지의 모습으로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천간의 모습 그대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천간, 지지, 지장간, 또 명리를 다른 어떤 형태로 살핀다라고 하더라도 근간이 되는, 즉 베이직이 되는 거는 십천간, 12지지, 22글자예요. 이런 22글자의 조합에 따라 가지고 그 사주팔자 8글자를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고 추론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사주명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결국은 공부를 해서 기기묘미한 뭘 가지고 사주를 풀고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나중에 돌고 돌아서 돌아오면 22글자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명리를, 그러니까 사주 명리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고 베이직이 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요 시간이 끝나고 계속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좀 그 키워드별로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이랬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학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운의 에너지의 또 의미를 이렇게 좀 캐치를 하고 계시면 훨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제가 미토부터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쭉 다 설명을 드리고 중간에 좀 삽입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 내용이 조금 어그러진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보완적인 자료로 자에서부터 오까지 그죠? 지난 시간에 미부터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까지 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정리는 제가 쭉 다 해놨고 대표적인 걸로 해가지고 두세 가지 정도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처음 12지지 할 때 이 자를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작, 그리고 이 시초, 출발, 이런 의미가 있죠. 있어서 뭔가 기존 거하고 이렇게 좀 단절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면서도 시작이니까 시작은 씨라고 보시면 돼요. 유도씨인데 유도 씨앗의 형상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전에 결실이 된 거고, 이 자에서는 이 자중에 개수, 임수하고 개수가 있어서 온통 수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수운동. 그러니까 이렇게 해중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중의 간목으로 그 전에 씨앗이 숨겨져 있어서 냉동고 안에 저장이 돼 있어서 축인을 거쳐가지고 인으로 나오려고 하지만 그런 어떤 물질 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자에서는 아무런 물질이 없죠. 오히려 자는 해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 활동의 그런 의미마저도 끊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는 축인으로 인의 스프링 작용으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두 가지 운동성이 같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존과의 단절을, 즉 이렇게 우리가 60갑자에서 보면은 60갑자의 맨 마지막에 개해잖아요, 그렇죠? 개해고 자의 의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갑자의 물상이에요. 갑자는 시작한다, 스타트한다. 시작을 하려면 기존 거하고는 단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단절, 마무리, 내가 시작, 처음 시초. 그래서 뭔가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만든 사람도 노자, 공자, 이런 자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미세하고 세밀하고 작은 것도 원자, 밀입자, 전자, 양자 이런 자자를 붙이는 거죠. 사람한테도 자는 출발이고 지지도 출발이고 청간도 출발이 붙는 게 갑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갑자가 아니어도 갑병무경임이 붙는데 나머지 글자라고 하더라도 자가 붙으면 기존 과에 단절을 하고 새로 시작한다라고. 시작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두머리, 장남, 시초, 출발, 예. 그리고 기존 과의 어떤 그 뭔가 어드밴티지가 좀 없는 거예요. 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 유산, 후원, 지원 이런 것들이 약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끊고 새로 출발하고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갑자 같으면 자를 예를 들어서 수생목해서 인성으로 쓰고 정인으로 쓰는 건데 자에는 뭔가 이렇게 그 임수운동하고 개수운동성이 같이 있어요. 임계는 그냥 보면 흑색이고 겨울운동을 대변하는 수운동이고 그런데 임은 말 그대로 더 겨울을 더 꽁꽁 압축하는, 더 이렇게 응축하는 그런 에너지고 개수는 오히려 자월의 동지라 그랬잖아요. 일양이 희생을 해서 눌리고 압축되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물극 필반에 의해서 양기가 강해지면 음기가 강해지면 양기가 이렇게 희생하는 이게 태극운동이거든. 그래서 그러한 반발력에 의해서 새로운 출발을 스타트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움직임이 내재 있는 자리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에는 아직 어때요? 전기운, 해에서 넘어온 에너지하고 또 새로운 출발의 기운하고가 같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변덕이 있다. 제자리 못 지킨다. 그리고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다. 이런 게 다 자가 있는 거예요. 자가 있고 축에도 있고 진에도 있고 이런 글자들이 그러면서 뭔가 움직이는 상이 있죠. 유동의 상, 자동차, 공업, 기계 이런 형상들이 그대로 미세하면서 어떤 이런 거 유전자, 원자 뭐 이런 거 바이오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면서도 시작하면서도 스타트하는 에너지 그러면서도 어때요? 자는 해도 그렇고 자도 그렇고 빛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자는 병해하고 다른 게 병해는 끊어져 있는데 병자는 기운이 하늘 기운, 땅 기운이 태는 이렇게 뭔가 입태가 된 거예요. 이걸 생명체라고 보기도 어렵고 안 보기도 어렵고. 근데 이미 어때요? 시작이 된 거지. 절은 그것도 아예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뭔가 하늘 기운, 땅 기운이 만나서 스타트는 꼼지락꼼지락은 하는데 실제로는 드러나 있지는 않는, 유형화되지 않은. 왜? 인월되고 그래야 인중의 병화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병화가. 그런 모습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못하겠다. 어쨌든 제가 내용은 다 정리를 했으니까 물질의 박하다 그래서 학문. 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부해서 돈 버는 거예요. 공부해서. 자 중에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목이 임계수나 자수 이런 것들을 보면 오래 걸리는 공부예요. 오래 걸려서 예를 들어서 위에 상관이나 식신으로 봐야 내가 배운 걸, 인성으로 배운 걸, 수생목한 걸 써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끝까지 공부만 한다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리로 또 그걸 배워가지고 받아가지고 오래 써먹는 거. 그래서 가장 맞는 게 이런 선생하는 거, 교육직 하는 거, 남을 가르치는 거. 갑자를 고목청사라 그래요. 큰 이렇게 척범표양 이렇게 뭔가 망망대에 떠 있는 범선 하나라고도 보고 청목, 고목청서 오래된 간목의 자는 쥐잖아요, 그렇죠? 쥐가 이렇게 그 간목 아래에서 굴파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니까 선생상이야, 딱. 가장 잘 맞는 거. 갑자가 만약에 사업한다? 성공 확률이 낮다라는 거지. 갑자를 가지고 대학 교수 한다? 해보라 얘기해요. 대학 교수, 박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 많이 걸린다, 대신에. 근데 잘 써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사력 있고, 우유부단하고, 부모도 없고, 깊은 내면의 정신세계, 폭발력. 그리고 흐르다, 방황한다. 일지자수 놓고 있잖아요. 그럼 자수는 배우자 자리기도 하잖아요. 흘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갑병무경임 그대로 놓으면 직업의 형태를 배우자가 잘 나와야 되겠지. 왜? 물은 흐르니까. 앉은 자리 안 지키려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 자리 안 지키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 성향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어둠 속에서 임자가 있으니까, 임계가 있으니까 이게 의심이 있고 확신하진 않고, 아니 어둠 속에서 뭘 만져가지고 방향이나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맞나? 이 방향이 맞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은 자리고 하니까 뭔가 내면에 깊이 들어가지고 침잠해가지고 사고하나 이런 영향들은 있는데 방향성은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없는 자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정한 심리라든지 우유부단한 심리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잘 놓은 사람 가만히 보세요.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성향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풀어줄 수 있다니까. 그런 그대로에. 대신에 갑병무경임에 따라서 갑자 다르고 경자 다르고 무자 다르고 다 다르겠죠. 거기다 기본적인 천간의 이미지 동태를 데코레이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축토. 축토는 그렇죠. 축토는 뭔가 이렇게 뭐 갈고리로 뭔가 이렇게 움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거는 시작하는 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자축에서 축이니까요. 축은 가장 추운 계절인데, 축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축 중에 이거 다 이제 그 지장간 할 때 다 말씀드릴 텐데, 신금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개수도 있죠. 전월에 넘어온 개수도 있고, 기토도 있는데, 뭔가 이 축을 지나면 인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 중에 신금은 그 연월 따지면 어디부터 넘어왔냐면 6월에 유금에서부터 온 거예요. 유금 뭐라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라 그랬잖아. 가치가 높은 거. 그리고 축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인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인으로 나가니까 이게 뭐냐면 다 술도 그렇고 진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축도 이 유금 소중한 가치인 이 유금을 씨앗으로 품어가지고 이거를 인으로 내보내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유는 콩으로 치면은 내가 한 해 농사를 지은 거예요. 한 해 농사를 졌어. 그리고 술에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그리고 해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냉동고에서 이렇게 해 중에 임수하고 술 중에 정화하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열기를 좀 가하는 거예요. 얼지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어때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녹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넣고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옛날 보면 이렇게 좀 아랫목에 그리고 나서 물 부은 다음에 항상 그 위에다가 배보자기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 그 안에가 뜨뜻해진다고. 그런 그 온기가 물기하고 온기가 있어요. 어때? 콩이 여들여들 여물여물해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 생기가 올라가겠죠. 그죠? 뿌리를 내리겠죠. 딱 그 상태가 술에서 해의 자리예요. 해의 자리. 그러고 나서 이 콩에 있는 그 콩 껍질 있죠. 콩 대가리. 콩 껍질 쓰고 있는 게 그게 완전히 없어진 자리가 어디냐면 진에서 없어져. 근데 축까지 오면 인이 되면 뿌리로 막 나오는 상태고 축이 되면 이제 막 노글노글해져 가지고 이미 콩이 좀 뿌른 거지. 콩이 좀 불었어. 이게 딱 축의 모습이야. 이게 축 중에 뭐예요? 신금의 모습이에요. 축 중에 신금.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축 중에 신금에 대한 유금에 대한 애착이 참 많아요. 집착이 많아. 이 소중한 걸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축을 연지나 월지에 놓고 있으면 그런 어떤 육친에 대한, 그게 다 부모 형제 자리니까 그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에는 뭐예요? 자축하고 자유가 있어요. 자축하고 자유. 자축은 이렇게 지축이 축으로 축미방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방에서 가장 가깝게 자축하고 오미로 연결되어 있는 자리가 오하고 미중에도 오미가 있고 축에도 자축이 있단 말이에요. 연결성이 강한 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축이 있고 또
자유가 있어요. 자유는 콩나물을 폭발시키려고 하는 에너지인 거거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데 기토라고 하는 음토에 내장되어 있는 거지. 겉으로 드러난 건 아닌 거야. 이렇게 수렴하고 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개나 이 신이 이 기라고 하는 콩나물 시루 안에 이렇게 딱 안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든지 어때요? 한번 수틀리면 터진다야. 자할 때도 축중의 개수 딱 세 군데 있어요. 진중의 개수.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달라요. 유도, 유 중에 유 중에 신금, 그 다음에 술 중에 신금, 그리고 축 중에 신금. 이렇게 모습들이 변화되면서 그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축은 약간 뭐냐면 겉으로 보면은 해자축의 섣달이어가지고 아주 춥고 동토인 거 맞죠? 얼음산의 빙산의 형상인 거 맞고 개축 같으면 완전히 빙산 위에 고드름인 거예요. 그런 형상인데 그래도 축 안에는 바로 해에서 겨울 보는 거하고 축에서 겨울 보는 건 조금 다른 거지. 축은 바로 어때요? 축 중에 신금이 다 인하군 그래서 암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축 중에 인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새싹 운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산모가 F는 해산하는 그런 형국이 있는 게 축의 그런 이중성 모습입니다. 그래서 축은 이렇게 여기도 물질이 없는 자리는 맞죠.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물질에 대한 애착, 육친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 축은 그다음 해자축까지는 어둡잖아요, 그렇죠? 인묘진의 그런 광명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일간이 일정지신기가 붙으면 축에 대한 집착이 있다 그랬죠.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축을 내가 취하려고 하고 그 축은 나가려고 하고. 을축과 좀 더 하겠지. 을축은 경금이 한번 퐁당 빠지니까. 그래서 여명이 을축을 들면 인동초라고 하는 거예요. 인동초. 본인은 지지에서는 이렇게 살인상생, 그죠? 재관인이 살인상생을 하잖아요, 그죠? 살인상생하는 모습인데 그게 인동초가 되고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모습이 되는 거고 축은 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또 이렇게 가기 전에 한번 경금이 퐁당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탕화기운이고 곡각기운이고 그래서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양면성, 이면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축이고 또 축에는 지난번에 미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축인방해. 이걸 다 귀문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귀문방. 그래서 여기에는 이는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생기가 되는 거고 축은 뭔가 과거에 종자하고 과거의 종자라고 하는 거, 과거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으로 따지면 어떤 나 이전에 어떤 과거생, 전생, 조상 뭐 이런 게 되는 거거든. 그 가치 있는 거, 소중한 거. 그러니까 그 조상 기운하고 현생하고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중간 브릿지 같은 게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에도 그러한 축시잖아요. 축시. 1시 반에서 3시 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뭔가 여명이 터올라고는 하지만 아직 밤이 깊고 깜깜해가지고 그러한 저 세상 세계하고 이 세상 세계 이런 것들이 연결인자가 있는 곳이 어디다? 축이다. 축이다. 그래서 이런 집착도 강하고 폭발력이 있다. 그러면서 끌어모은다 그랬죠. 그렇죠? 축의 물상에는 또 뭐가 있냐면 축이 이렇게 거름망의 물상이 있어요. 축이 걸러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뭔가 이렇게 아주 어두운 자리에서 정축 같은 거잖아요. 어두운 자리에서 뭔가 채로 걸리듯이 이렇게 뭐 수사, 흥신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둠 속에서 병자, 어둠을 밝히는 거, 정축 이런 에너지들이 다 그런 형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끌어모으기만 하면 오히려 그죠. 이렇게 자기 업이 많을 수가 있어요. 축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성에는 축액이라고 그러죠. 좀 그래서 일지라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간에 축이 있으면 좀 베풀어야 된다. 반대로. 반대로. 그렇게 되고 또 축이나 미는 이미 변화가 종결되어 있는 진술축미가 다 그런데 이렇게 해자축에서 임묘진으로 아니면 사오미에서 신유술로 넘어가는 이런 축미방에 있는 곳은 다 음간들이 붙거든요. 이럴 때는 뭔가 터전이 바뀌어지는 거죠. 터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축이나 미를 놓고 있는 사람이 뭐 상담이 왔다. 근데 뭔가 좀 안 풀린다. 이럴 때는 한번 환경을 바꿔봐라요. 기본적으로. 환경을 바꿔봐라지. 뭐 아니면 이사를 한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뭐 이런 쪽에,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축자리도 자꾸 움직이려고 한다. 뭐 결국 12지지를 다 보면 편한 자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결론은 하나는 자리 없는데 이래서 안 편하고 저래서 안 편하고 그러는데 그대로 맞아. 인생이 보면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가 하는 이유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지지가 12개니까, 그 12개 중에 뭔가 분의 1로 타고나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그런 의미들이 중년에, 그런 현상들이 있다. 부부 같이 어떤 바뀔 인연들이 있고, 축에는 또 축하고 진술축미가 다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축에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뭔가 그 재물을 한 방에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탐하려고 하는 이런 형상이 있어요. 이거를 잘 취하면 일확천금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뭔가 그 노력 않고 취하려고 하는 이런 게 돼가지고, 그게 어떤 비리, 어떤 뭐, 감옥, 형옥, 형사,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어둡다죠, 일단. 왜냐면 축은 다 끌어모으는 거고, 집착이고, 육친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런 형상.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중한 거를 축 중에 신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십성으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병정일주에 축 중에 신금이 이렇게 더하겠죠. 그대로 물상을 그대로 재성으로 쓰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축에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이미 완전한 거거든.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다. 조상과 어떤 조상의 영혼과 인연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미방, 귀문방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고 특히 진술충미 중에서 이렇게 이제 형충에 다 걸리는데 축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적천수에서도 보면 생방파동 그러니까 폐충불측 사고의계 이런 말이 있는데 생방은 인신사에는 움직이는 거를 겁내하고 폐충 폐지 욕폐지의 자원묘위의 충은 자세히 불축 자세히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고는 열어야 된다 마땅히 열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고를 고지의 개념으로 하면 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는데 열어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디든지 축이 있으면 축은 동토의 의미가 있고 이렇게 뭔가 산딸을 앞둔 산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충하고 형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는 파가 되니까 열리는 개념은 아니고 술이나 미가 있어서 충이나 형이 되면 개고한다 그래. 그 고를 연다라 그러죠. 그렇죠? 여는 의미는 뭐냐면 그 동토에다가 그러니까 동토를 밭갈이하는 형국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막 끌어모으고 수집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성분을 이렇게 해소하는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의의 육친 간의 형충의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상황은 좀 해소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축은 이렇게 어떤 그 형이나 충의 의미가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축을 놓으면 축이 그 을, 기, 사, 축 이거 다 곡각이라고 하거든요. 곡각 중에서도 지지에 사, 축인데 특히 축은 축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일지에 특히 중년 시기에 축을 놓으면 이거는 허리라고도 얘기해요. 허리. 허리병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냥 축만 놔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축 중에 신금이 이렇게 콩이 콩나물이 되려고 원래의 형체가 이렇게 흐트러진 형상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형상, 사람의 뼈, 치아, 단단한 거 있잖아요. 단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흐물흐물해지는 현상이 돼요. 그래서 관절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일지 축토 넣으면 거의 10중 8구 허리병이 있습니다. 디스크 있어요. 허리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그런데다가 곡각의 모습을 놓고 축액의 모습을 놓아가지고 더한 거지. 그러니까 을미 같은 경우 지지에 을미 이런 걸 놔도 신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귀신 신자가 아니고
몸에 병이 있을 수가 있다. 신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미하고 축은 서로 충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충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축글자